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어쨌든 이 윤석열이 장악하고 있던 모든 권력기관들이 다 잔당이나 공범은 또 아니잖아. 이것만 해도 럭키비키야. 이걸 기각한다는 것은 비상계엄을 아무 때나 발동하고 군을 아무 때나 동원할 수 있는 허가증을 주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네. 그럼 대한민국 어떻게 되냐? 볼리비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그냥 쿠데타가 일상이에요. 좀 지나면 이제 우익 유튜브에 출연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탄핵 인용되고 나서 60%의 대선을 하게 되는데 대선 기간에 가만 안 있어. 그러니까 이게 불련한 게 국힘한테는 아주 그냥 재앙이에요. 재앙. 맞아요. 이 대목에서 희망회로 한번 돌려볼까요? 24일 월요일 한덕수 탄핵 인용 8대0 만장일치, 26일 수요일 이재명 무죄 선고, 헌재 윤석열 재판 선고기일 공지, 28일 금요일 윤석열 파면, 8대0 만장일치, 최상목 탄핵소추 가결.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예상과는 달리 윤석열 탄핵 심판보다 먼저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두 사건은 같은 날 진행되거나 윤석열 사건이 먼저 선고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헌재는 이를 뒤집고 한 총리 탄핵부터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헌재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냐는 겁니다.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윤석열 탄핵 심판 결과에 따른 국정공백 문제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만약 윤석열이 파면될 경우 이후 60일 동안 대선을 비롯한 국가 중요 사안을 누가 관리할 것인가 불투명한데요. 즉 대통령이 공석이 되는 상황을 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 한 총리 탄핵부터 선고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 결론이 지연되면서 국민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한 총리 사건을 먼저 마무리하면서 윤석열 탄핵 심판도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는 메시지를 주려 한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윤석열 탄핵 심판 결론이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아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헌재의 이런 결정이 윤석열 탄핵 심판의 방향성을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예고편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국회가 한 총리를 탄핵할 핵심 이유는 윤석열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최소한 묵인 방조했다는 점인데요. 윤석열 탄핵 심판과 주요 쟁점의 상당한 부분이 겹칩니다. 즉 헌재가 한 총리 사건에서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인정한다면 윤석열 사건에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또한 윤석열 측이 주장하는 각하 사유에 대한 판단도 한 총리 탄핵 심판을 통해 먼저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 검찰 수사 기록이 증거로 채택된 만큼 윤석열 측이 반발하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헌재의 입장이 미리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특히 형법상 내란죄 철회 문제도 윤석열 탄핵 심판과 동일한 쟁점인데요. 한 총리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재가 이에 대한 판단을 내놓는다면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한 총리 탄핵 심판이 윤석열 탄핵 심판의 사전 테스트 성격을 띠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한 총리 탄핵 심판 일정이 공개됐으니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도 머지않았다는 건데요. 문제는 국민들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요. 헌재가 명확한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시간만 끄는 모습,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지연 없이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확정하고 국민 앞에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미 국민들은 충분히 기다렸는데요. 헌재가 정치적 고려를 하며 눈치를 본다는 의혹을 더 키워서는 안 됩니다. 헌재가 이 역사적 순간에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 국민들은 결코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겁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경태 의원입니다. 이제 국민의 관심사는 김건희가 언제 감옥 가느냐가 되었습니다. 내란의 공범 김건희, 각종 비리의 수괴 김건희, 이런 김건희가 있을 곳은 관저가 아니라 감옥이어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4번의 거부권, 제2표결 부결의 결과가 총 안 쏘고 뭐 했냐 라며 테러, 살인까지 부추기는 이런 제정신이 아닌 소리까지 들립니다. 죄수복을 입고 있어야 할 사람이 편하게 경호를 받고 있으니 더 날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비리 수괴 김건희의 의혹은 차고도 넘칩니다. 첫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입니다.
김건희는 관련 판결문에 124회, 범죄 열람표에 289회 등장합니다. 김건희 계좌로 47건의 통정 매매가 진행됐고 일가는 23억의 수익을 벌었습니다. 검찰은 그 흔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조차 한번 하지 않고 범죄자한테 핸드폰을 빼앗기며 굴욕적인 출장 조사를 나갔으며 결국 검찰은 불기소 처분으로 면죄부를 줬습니다. 둘째, 채병 구명 로비 의혹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선수 이종호 오빠가 임성근을 구명하기 위해 노력했고 외압을 행사하게 된 것도 결국 건의의 힘 아니겠습니까? 셋째, 명품백 수수입니다. 명품백을 건네받은 모습을 전 국민이 봤는데도 김건희는 기어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모든 공직자 배우자는 명품백을 받아도 된다는 정신 나간 결정을 다시 되돌려야 합니다. 넷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입니다. 자료를 조작해 국회에 제출했고 타당성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용역사에 대금을 지급하는 등 국토부 자체 감사 결과가 밝혀진 바 있습니다. 김건희 일가는 호가호위하고 국토부 공무원 7명만 징계를 받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철저히 파헤쳐야 합니다. 다섯째,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등 국가 계약 개입 의혹입니다. 관저 내부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받은 업체는 코바나 컨텐츠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21g입니다. 이를 감사한 감사원은 7차례 감사 연장 끝에 21g의 법 위반 사실을 위반했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는 12.3 계엄이 터지기 전엔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가 군 골프장 투어를 하고 계엄 당일엔 성형외과를 가서 불법 약물 투여했다는 의혹까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모든 의혹을 언급할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차고도 넘치지만 검찰, 감사원 등은 제대로 수사,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김건희 특검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조작, 비리, 의혹, 조수지는 김건희가 원천입니다.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김건희 감옥행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김건희 상설특검 통과로 하루빨리 지체 없이 신속하게 김건희 감옥행을 앞당겨야 할 것을 간곡하게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더 이상 김건희를 밖에 두면 안 됩니다. 무슨 짓을 또 할지 모릅니다. 국민의 명령을 따르고 김건희가 더 이상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김건희 특검 수사 요구안을 국민의 명령으로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